3편까지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족저근막 다시 다치지 않으려면 capacity, 즉 충분한 발바닥 근육이 있어야 외부 압력과 체중, 즉 로딩에 잘 버틸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근막을 따라 도와주는 종아리, 허벅지 뒤편, 엉덩이, 등 근육까지 함께 힘을 쓰게 되면 발바닥이 훨씬 편해집니다. 밸런스, 그것이 중요합니다. 뇌재근 강화 운동. 의자에 앉아 다리를 이렇게 올리고 지금 보이는 것처럼 발가락 전체를 손가락으로 이렇게 걸리게 잡습니다. 딱 이렇게 걸려야 합니다. 발가락 전체를 잡고 있는 손가락을 포함하여 이렇게 꽉 감싸집니다. 이렇게 쥐고 다섯 발가락에 힘을 꽉 주어서 쥐가 나지 않을 정도로 강하게 수축시킵니다. 이때 감싸 잡고 있는 손가락으로 다섯 발가락을 발등 쪽으로 제낄 건데, 동시에 다섯 발가락은 이 손가락의 힘을 최대한 제어하며 천천히 20초에 걸쳐 놓아줍니다. 안 놓아주듯이 최대한 힘을 주어야 효과가 좋습니다. 여기서 포인트 하실 때 너무 아프시면 마사지건 편과 스트레칭 편으로 돌아가셔서 천천히 다시 시작할 것을 권장합니다. 그럼 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저는 10초, 여러분은 20초입니다. 제어하며 버팁니다. 최소 3-4주 동안 매일 해주시면 발에 복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 뭔 개소리야! 혹시 손목이나 발목이 아프거나 자세가 불편한 사람들은 서서 해보세요. 먼저 수건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펼쳐서 발가락으로 쥐기 쉽게 둡니다. 수건을 다섯 발가락 전체로 꽉 움켜쥡니다. 그리고 종아리 스트레칭 하듯이 11자로 발을 두고 앞쪽 다리에 구비를 주면서 쭉 늘려주는 압력을 줌과 동시에 다섯 발가락이 이를 제어하며 버티는 것입니다. 똑같이 20초를 해주시면 됩니다. 장지골근 강화 운동. 장지골근 운동은 발 내재근과 더불어 굉장히 중요한 운동입니다. 왜냐하면 발이 몸의 체중을 받을 때 각 근육들이 체중을 제어할 수 있어야 족저근막이 버틸 수가 있습니다. 의자에 앉아 발을 반대쪽 다리 위에 올립니다. 그리고 장지골근을 포함한 안쪽 근육이 이렇게 안쪽에 있으므로 다섯 발가락을 움켜쥐고 발바닥이 하늘을 보게 이렇게 세팅합니다. 발바닥을 감싸진 손으로 밀어낼 때 발은 세팅한 모양대로 최대한 제어하며 20초에 걸쳐 천천히 놓아줍니다. 이때 여기 발목 안쪽을 봤을 때 볼록하게 튀어나오면 잘 세팅한 겁니다. 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저는 10초, 여러분은 20초입니다. 느낌을 잘 찾은 경우에는 5분까지 느낌이 시원하게 옵니다. 이 운동 역시 손목이나 발목이 아프거나 자세가 불편한 사람들은 서서 해보세요. 발 내재근 때처럼 수건을 준비합니다. 수건을 발가락으로 쥐기 편하게 잘 펼쳐두고 다섯 발가락 전체로 꽉 움켜줍니다. 움켜진 채로 이렇게 11자로 앞쪽 다리를 교차시켜 이와 같이 세팅합니다. 이렇게 발가락으로 움켜쥐고 바닥을 눌러주는 쪽으로 힘을 준 채로 앞쪽 다리에 구비를 주어 눌려주는 압력을 주고 다리가 제어하며 20초 동안 버텨줍니다. 앞으로 할 종아리 운동은 지금 보이는 이 논문을 바탕으로 제작하였습니다. 종아리 운동을 하려면 수건과 약간 높은 발 받침대가 있으면 좋습니다. 벽을 잡고 수건을 적당히 말아 다섯 발가락으로 살짝 움켜쥐고 발끝으로 받침대 끝에 섭니다. 생각보다 고강도 운동이므로 본인이 운동할 수 있는지를 먼저 체크합니다. 운동할 정도가 되시면 해보세요. 좋습니다. 끝! 운동 강도는 두 발로 까치발을 하고 두 발로 천천히 내려오는 것이 좋을지, 두 발로 함께 까치발을 한 후 오른발로 혼자서 천천히 내려올 수 있는지, 아니면 오른발로만 까치발을 했다가 오른발로 그대로 천천히 내려올 수 있는지를 판단하여 매일 운동해 봅니다. 여기서 포인트, 천천히 종아리 근육으로 속도를 제어하며
근육을 늘려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증이 없는 범위까지 충분히 내려가야 합니다. 다 같이 해봅시다. 저는 10초, 여러분은 20초입니다. 흡! 논문에서는 매일 12번씩 3세트를 하여 2주 동안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혹시 잘 되거나 종아리 근육이 튼튼하다면 이렇게 가방을 타이트하게 메고 강도를 높여 2발 혹은 1발로 해봅니다. 그래서 10번씩 4세트 2, 3주를 적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운동은 밸런스를 위해 반대발까지 꼭 해줍니다. 여기서 잠깐! 걸을 때 핸드폰을 바라보며 좁은 보폭으로 걷게 되면 종아리가 폭사당하게 됩니다. 걸을 때는 핸드폰 보지 마시고 충분한 보폭으로 걷기를 권장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족저근막뿐만 아니라 종아리도 띵띵해지겠죠? 햄스트링 강화 운동. 갑자기 햄스트링 운동을 하시는 게 의아하실 수 있겠지만 햄스트링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족저근막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운동하시면 족저근막이 훨씬 편해집니다. 일단 매트 위에 누워서 어깨 너비만큼 다리를 벌려 세웁니다. 이렇게 무릎을 90도보다 조금 더 편다는 생각으로 발 크기만큼 앞으로 보내주고 앞꿈치를 들어 뒤꿈치로만 매트 위에 위치시킵니다. 그리고 골반을 뒤로 훅을 시켜 매트를 뒤꿈치로 누르며 엉덩이를 들어 올리면 뒤쪽 햄스트링에 힘이 확실히 들어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단단하네요. 이때 주의할 점은 이렇게 허리가 활처럼 휘면 허리가 아플 수 있기 때문에 허벅지와 배가 나란할 수 있게 될 때까지만 올리면 됩니다. 한번 같이 해볼까요? 저는 10초, 여러분은 20초입니다. 중둔근 강화 운동. 중둔근 운동은 보행을 할 때 발의 안정성을 잡아주는 근육이므로 같이 운동하시며 더욱 시너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발을 어깨 너비보다 넓게 해서 다리를 위치시킵니다. 다리를 어깨 너비보다 넓게만 유지시켜줘도 중둔근에 힘이 충분히 들어가지만 밴드가 있으면 밴드를 착용하는 것이 느낌이 더 잘 오고 힘을 유지한 채 운동할 수가 있습니다. 밴드를 바깥쪽으로 쭉 벌려주는 것을 유지합니다. 그 느낌을 유지하면서 그대로 엉덩이를 들어 올려줍니다. 더 힘이 들어가지요. 이때 주의할 점은 허리가 과하게 활처럼 젖혀지지 않는 것과 허리와 몸통을 일자로 일치시킨 채로 밴드를 벌리고 있는 힘을 운동 내내 계속 유지해줘야 합니다. 이렇게 무릎이 안쪽으로 오면 안 됩니다. 같이 해볼까요? 다리를 벌리고 무릎 벌리는 힘을 유지하고 허리를 허벅지와 평행하게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10초, 여러분은 20초입니다. 등 움직임 만들기. 걸을 때 등을 펴고 좌우로 약간의 반동을 주며 걸어야 여러 근육이 동원되어 발의 부담이 줄어드는데 등의 움직임이 제한이 된다면 그만큼 발에 부담을 주게 됩니다. 등펴기 운동을 할 때 보통 많이 쓰는 폼롤러 말고도 땅콩볼, 볼란스, 라크로스 볼까지 다양하고 사이즈도 제각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폼롤러를 등에 대고 이렇게 등을 펴는 운동을 할 수도 있고 땅콩볼을 이용해도 이렇게 쭉, 볼란스를 이용해서도 이렇게 쭉 펼 수가 있습니다. 저는 볼란스를 좋아합니다. 먼저 등에다 볼란스를 잘 위치시키고 가슴을 펴서 등이 바닥에 닿게 하여 양팔을 이렇게 완전히 올렸다가 완전히 내렸다가를 합니다. 저는 5회, 여러분은 10회입니다. 숨을 내쉬며 완전히 올리고 숨을 마시며 완전히 팔을 내리며 합니다. 처음에는 조금 아플 수도 있지만 5일 정도 적용해보면 많이 편해질 겁니다. 등펴기 강화 운동. 걷는 모션에 가까운 운동을 해보겠습니다. 마치 걷는 것처럼 다리를 앞뒤로 살짝 벌리고 서는데 운동하고자 하는 쪽의 팔로 세라밴드를 잡습니다.
그리고 막 걸어갈 듯이 뒤쪽 다리에 뒤꿈치를 들고 엉덩이에 힘을 살짝 주며 약간 후방 경사를 만들어주며 동시에 팔로 문고리에 걸려있는 세라밴드를 뒤로 당깁니다. 이때 어깨를 으쓱대지 않도록 가볍게 하여 양쪽 가슴을 살짝 앞으로 펴주며 세라밴드를 팔로 뻗은 채로 뒤로 당깁니다. 해보시면 뒤쪽 다리의 엉덩이와 허벅지에 힘이 들어가고 동시에 등 쪽에 회전 반동이 생기는 것을 체감할 수 있습니다. 저는 10초, 여러분은 15초입니다. 지금까지 3편의 영상을 보셨다면 족저근막염이 단순히 발바닥만의 문제가 아니라 몸 전체의 유기적인 관계가 깨졌을 때 나오는 하나의 문제점임을 알았을 겁니다. 올바르게 걸읍시다. 그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입니다. 이상 리뉴얼 바디였습니다. 리뉴얼 바디는 여러분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항상 발전하고 노력하겠습니다.